여러분, 부업 무료 강의만 지금 100개 넘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광고 보면 딸깍으로 돈 번다 그런 얘기 너무 많더라고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저도 그런 부업들이 뜨는데 사실 좀 가관이었습니다. AI로 돈 번다는 분들도 계시고 썰 쇼츠, 시니어 롱폼, 건강 채널, 쇼핑 쇼츠, 과일 위탁,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것 같다가도 다음 영상 보면 또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무료 강의 들어가면 다 자기 방법이 최고래요. 근데 막상 따라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돈 되나요? 진짜 돈 버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퇴근하고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많아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부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돈이 남아야 돼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고의 부업이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실제로 쓰는,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전자책, 소싱 기준 체크리스트, 마진 계산기, 무료 강의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업 영상 보면 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 돈 누가 내냐는 거예요. 유튜브로 돈 벌려면 결국 광고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주가 돈을 써야 돼요. 협찬 받으려면 업체가 내 채널을 보고 돈을 내야 되고, 내 상품을 팔려면 시청자가 실제로 구매를 해줘야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300만 조회수 나와도 50만 원밖에 못 법니다. 300만이면 대박 난 거거든요. 이 영상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끝까지 가보면 결국 소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돈을 꺼내는 순간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AI 부업도 똑같아요. AI로 이미지를 만들든 글을 쓰든 쇼츠를 만들든 좋아요가 100만 개 받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도 안 사면요, 그냥 장난감 소꿉놀이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시간만 버린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초보자들이 부업을 고를 때 이거 쉽게 할 수 있대? 이것만 봐요. 왜 돈을 내지? 이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부업을 볼 때 트래픽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쇼츠, 블로그는 사람들이 정보를 보거나 재미를 느끼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거기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가 그 트래픽을 모으고 광고주가 붙게 만들고 협찬이나 구매까지 연결하려면 이거 진짜 개 힘듭니다. 뒤지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5년차 셀러인데 그렇게 판매하는 방식은 지금 저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하는 트래픽은 달라요. 처음부터 뭔가 필요해서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괜찮으면 바로 결제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최고는 쿠팡입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쇼핑 앱이고요. 쿠팡은 애초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들어오는 플랫폼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물건 하나 시키고 왔거든요. 오늘 밤에 도착한대요. 이러니까 쿠팡에서 팔면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월 매출 1억에서 3억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내가 부업이든 전업이든 돈을 벌고 싶으면 실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업이 진짜 돈 되는 부업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올렸는데 돈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른 분 쿠팡 강의를 듣고 왔어요. 몇백만 원짜리 강의 들어놓고 매출 안 나오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안 믿고 왜 다른 사람한테 강의 듣고 와서 나한테 예스 해달라는 거냐고 제가 뭐라 했어요. 되게 열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가서 빨리 환불 받아라. 근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제대로 안 배운 거였어요. 그 쿠팡 샵을 열어보니까 상품이 23개였어요. 근데 한 달 매출이 190만 원이고 제가 솔직히 어이가 없었던 게, 상품이 23개인데 매출이 190이면 이거 그냥 방향이 아예 잘못된 거예요. 몇백만 원 내고 뭘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를 몇백만 원씩 듣고 오니까 저도 좀 사기꾼이라고 욕을 먹는 거죠, 같이. 제가 지인도 나중에 방향 다시 잡아줬거든요. 상품 새로 찾고 광고 다시 잡고, 입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매출이 확 올라왔어요. 마진 계산 해보니까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과 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쿠팡 뭐 부업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재고 몇 천만 원어치씩 쌓아놓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 엄청 드시죠? 근데 제가 쿠팡 로켓그로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첫 번째로 소량 입고가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입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막 수천만 원 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분도 제 유튜브에 나오신 분인데 원가 1,500원짜리 상품 100개 정도 사입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월 3,700 정도 매출 나왔고 순수익은 대략 20에서 25%, 실제로 한 7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큰 돈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 상품이나 15만 원 뭐 넣고 돈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품 잘 골라야 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최소한 오프라인 가게처럼 뭐 보증금, 인테리어, 권리금, 직원 월급부터 깔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쿠팡이 배송이랑 반품 처리를 해줘요. 직접 배송하거나 CS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고객 문의, 반품, 상품 피드백이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합니다. 근데 로켓크로스는 내가 입고만 잘해두면 배송, 반품, 기본적인 물류 처리를 쿠팡 시스템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처음 온라인 셀링 배울 때 상품 찾기, 마진 계산, 등록, 광고, 재고 관리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담으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운 좋게 하나 팔려도 다음 상품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쿠팡은 조회수, 클릭률, 전환율, 광고비, 로아스, 리뷰, 뭐 이거 경쟁 상품 가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소싱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이 상품 왜 사입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 못하면 아직 사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퇴근하고 부업한다고 했을 때 몸 쓰는 일을 오래 하면 못해요. 이미 회사에서 지쳤는데 어디서 몸을 쓰면 그거는 출근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셀링을 처음에 배워야 돼요. 상품도 찾는 방법 배워야 되고, 등록하는 것도 해보고, 광고도 해봐야 돼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때로는 모바일로도 판매량 확인하고, 문의 확인하고, 광고 상태 보고, 다음 상품 소싱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저희 제자분들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아이 행사 있을 때도 참여했고, 이게 부업을 고를 때 정말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한데 내 시간을 계속 뺏는 구조면 오래 못해요. 근데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 처음에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대표님 뭘 팔아야 돼요? 상품 찍어줄 수 있어요. 찍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상품 끝나면 또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 물고기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고 제가 따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가 실제로 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에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어떤 상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카테고리를 먼저 봅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보는 카테고리들은 생활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수납, 청소용품이에요. 이 카테고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계절을 타지 않고 1년 내내 수요가 있다는 거고, 초보셀러가 시즌 상품부터 시작하면 시즌이 끝나는 순간 매출이 뚝 끊기거든요. 처음에는 비시즌 카테고리에서 구조를 먼저 잡는 게 먼저입니다. 자, 카테고리를 하나 진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생활용품에서 2차 카테고리까지 클릭을 합니다. 세탁, 청소용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상위 제품들을 한번 봐주세요. 자, 카테고리를 하나씩 볼 때 확인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리뷰 수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리뷰가 100개 이상이면 사람들이 실제로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500개, 100개 이렇게 있으면 이 카테고리에 수요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반대로 리뷰가 너무 적으면 뭐 10개도 안 달려있다 그러면 시장 검증이 아직 덜 된 카테고리예요. 리뷰 수가 많다는 건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도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신 리뷰 날짜예요. 리뷰가 많아도 마지막 리뷰가 뭐 6개월 전이면 지금 수요가 식어버린 거잖아요. 반대로 리뷰가 적은데 맨날 리뷰가 새로 달리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 일주일 안에 리뷰가 달린 카테고리, 그런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시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빠른 기준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 제품은 뭐 한 달간 3,000명 이상 구매가 됐대요. 그러면 굉장히 매출이 잘 일어나는 상품이겠죠. 그리고 여기 상품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순을 눌러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안 좋은 리뷰긴 해도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뷰가 5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6월 7일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가 달렸어요. 네, 그러면 이 제품은 굉장히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이다. 지금 보면 6월 6일 날도 엄청 달렸죠. 이런 식으로 수요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격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품 가격이 너무 싸면 내가 취할 수 있는 마진이 없어요. 또는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내가 수입할 때 수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상위 제품 판매가가 10,000원에서 30,000원 이하인 구간에서 소싱을 주로 합니다. 네, 이 가격대에서 판매를 해야 1688에서 원가를 잘 잡으면 마진 뭐 30-40%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이 가격대를 벗어나는 카테고리라면 진입 전에 마진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데, 제가 지금 말로 길게 해서 그렇지 말 안 하고 하면 30초 걸려요. 30초 안에 이 카테고리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수십 개 카테고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소싱 시간을 따로 빼서 이렇게 탐색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한 시간에 뭐 수십 개의 카테고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툴을 함께 쓰면 더 정확해져요. 제가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 접속을 해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예요. 물기 제거 스펀지, 물기 제거 스펀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면은 밑으로 쭉 내려보면 종합 차트 월간이라고 나와요. 이걸 3년으로 바꾸면 이게 시즌성 상품인지 아니면 1년 내내 수요가 있는 그런 상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시즌성 상품이라기보다는 그냥 1년 내내 등락이 있는, 1년 내내 꾸준히 잘 팔리는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이터, 이런 기준을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데이터를 보면 내가 들어가려는 카테고리가 얼마나 1년 내내 균등하게 안정적인 수요를 가졌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 쿠팡에서 직접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는 툴들은 숙달이 되면 하나씩 추가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피해야 될 카테고리는 상위 10개 제품 모두 판매가가 몇백 원 단위로 극단적으로 낮은 카테고리는 피합니다. 이미 가격 전쟁이 붙어서 마진이 없는 레드오션이에요. 또는 최근 리뷰가 달리는데, 아까 이 제품이 그렇죠, 배송이 안 좋든 품질이 안 좋든 1점 리뷰가 많이 달리는 그런 카테고리도 피하는 게 좋아요. 반품률이 높아지는 카테고리거든요. 탐색하다가 좋은 카테고리 찾으면 노트나 이런 마진 계산기에 적어놓고 리스트로 관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바로 소싱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참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 꾸준히 탐색하다 보면 어떤 카테고리에서 돈이 몰리는지, 어떤 카테고리는 하면 안 되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감각을 기르는 게 소싱의 핵심입니다. 카테고리를 보는 눈이 생기면 소싱 속도가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렇게 돈이 있는 카테고리를 찾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싱이 시작됩니다. 그럼 제가 또 다른 카테고리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주방용품으로 가볼게요. 주방용품에 수저 커트러리,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수저 정리함, 수저 세트 뭐 이렇게 막 엄청 많죠. 10,000원대도 있고 뭐 4,000원대도 있고 뭐 20,000원대도 있고. 그러면 이 카테고리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가격에는 들어오죠.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라고 했으니까 가격에 들어왔잖아요. 일단 하나 제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한 달에 1,000명 이상 구매를 했대요. 굉장히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8일날 하나, 2개 달렸고, 7일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꾸준히 수요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볼게요. 수저 세트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수저 세트,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수저 세트는 시즌성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7월에 올라갔다, 2월에 올라갔다가, 9월에 올라갔다가, 1월에 올라갔다가, 너무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즌성 상품은 아니고 1년 내내 수요가 있는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찾았어요. 우리 이 수저 카테고리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지를 골라야 돼요. 지금 보면은 숟가락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씩 디테일이 달라요. 이 중에 어떤 수저를 팔아야 될지를 여기서 고르는 겁니다. 자, 먼저 숟가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숟가락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숟가락 파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 판매자가 16,650원에 이런 색깔 있는 수저 세트를 팔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 페이지에 오니까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어요. 이 판매자랑 이 판매자랑 비슷하게 생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색깔 구성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 판매자도 한 달간 800명 이상 구매를 했고, 이 판매자는 한 달간 1,000명 이상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그냥 쇠로 된 숟가락 파는 것보다 이렇게 밑에 색깔 장식이 된 이런 수저 세트를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한 세트를 파는 것보다 4인 수저 세트로 파는 게 좋다는 게 여기서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4인 수저 세트를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은 리뷰가 9,0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제품은 리뷰가 1,000개밖에 없는데도 한 달에 800개 이상 팔려요. 그렇다는 건 이런 비슷한 수저 세트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면 리뷰가 8,000개, 5,000개 넘지 않아도 잘 팔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리뷰를 봤을 때 안 좋은 리뷰를 보고 내가 해결이 가능한지, 뭐 식색이 안 들어간다, 젓가락 찌그러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해결이 가능하다면 내가 애초에 제품을 찾을 때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소재의 제품, 그리고 식기세척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으면 내가 이 제품을 이길 수가 있겠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준들을 확인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 카테고리에 어떤 제품들이 돈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할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 상품 두 가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썸네일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썸네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소비자가 검색 결과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썸네일이에요. 지금 잘 파는 애들 두 개 상품을 봤어요. 공통점이 있죠. 제품이 가지런하게 잘 보이게 4개가 나란히 서 있는 거. 얘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비슷한 제품을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썸네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얘네처럼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잘 파는 제품들 썸네일에 공통적으로 없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그냥 제품 사진만 있잖아요. 근데 저라면 여기에 칸을 하나 만들어서 4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4인 가족용 이런 식으로. 네, 왜 그러냐면 다 사진들만 넣는데 내가 핵심 기능이나 핵심 소구 포인트 한 줄을 넣으면 클릭률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작은 차이가 클릭률을 2배 이상 만들기도 해요. 클릭률이 오르면 쿠팡 알고리즘이 이 상품에 더 많은 노출을 주거든요. 그래서 썸네일 하나가 매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예요. 상세 페이지는 소비자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상세 페이지가 허술하면 클릭은 있어도 구매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경쟁 상품들이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꼼꼼하게 봅니다.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어떤 정보가 불명확한지도 체크를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넣는 구성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품의 주요 특징 3가지 이상 넣습니다. 제품 사용 장면 사진이나 크기나 용량 같은 구체적인 스펙,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특히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은 대부분의 셀러들이 안 넣어요. 여기에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이 제품을 살 때 불안해할 것 같은 포인트를 미리 적어 넣어주면 전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경쟁 제품의 리뷰를 미리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나오는지 보고 그 불만을 새 페이지에서 내가 해소해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영상 좋아요 100개가 넘으면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최저가가 아니에요. 최저가로 가면 마진이 없어요.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 적정한 가격이 목표입니다. 상위 제품 판매가보다 5%에서 10% 정도 낮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위 제품이 12,900원이면 나는 11,900원에 시작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저렴한 선택지가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마진이 남는 구조예요. 최저가 경쟁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더 싸게 들어오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가격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내가 판매를 하겠다 하면 19,900원, 18,900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성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3가지를 제가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면 썸네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무료 툴로 배경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쁘게 화이트 배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고 나서 쿠팡 판매자 화면에서 클릭률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개선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이미지가 10장에서 15장이면 적당한데 쿠팡 소비자들의 70% 이상이 모바일로 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 기준으로 글자 크기와 배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주 1회 경쟁 제품 가격을 체크하면서 조정해야 되고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면 나도 내리거나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그리고 구성을 바꾸던지 뭐 패키징을 추가하던지 품질을 올리는 형태로 개선점을 주면 돼요. 판매가를 내리는 건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워요. 제품은 비슷하게 하되 썸네일 상세 페이지 가격에서 차별화,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카테고리도 찾았고 소싱할 상품까지 정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소싱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중국 도매 플랫폼 1688을 씁니다. 제가 뭐 캔톤 페어도 다녀오고 여러가지 중국 박람회도 다녀오고 실제 공장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갈 때마다 약간의 현타를 느껴요. 내가 이거 분명 1688에서 본 건데 가격도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이랬던 경험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국에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1688만 해도 충분합니다. 월 1억 2억 매출까지도 중국 한 번 안 가고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제가 실제로 소싱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찾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1688에 한번 제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번역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면 중국어로 안 나오고 한국어로 나오거든요. 여기 한국어 있죠? 한층 보기 편하실 거예요. 상품 찾는 방법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서 중국어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수저 세트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검색하면 돼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저 세트가 막 나오죠.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그냥 쿠팡에서 바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알리프라이스라고 나와요. 그냥 확장 프로그램 여기다가 알리프라이스 검색해서 설치하면 되거든요. 이거 설치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바로 나와요. 똑같은 거, 거의 똑같죠? 생긴 거 여기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후보 상품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건 크게 3가지예요. 지금 이 상품들이 중국 위안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환율을 곱해서 하나로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해요. 거기에 국제 배송비를 더하는데 제가 그냥 쉽게 마진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원가에다가 위안 금액 곱하기 300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서 뭐 한 320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4세트짜리가
23위안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23 곱하기 320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매자가 16,650원에 파니까 우리가 15,900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진율 25%, 마진 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쿠팡 수수료나 쿠팡에서 배송하는 입출고비 이런 것들이 다 뺀 마진이에요. 옛날에는 마진율 뭐 무조건 40% 이상 하라고 했는데 요새 마진율 25% 30% 정도 돼도 해볼만 합니다. 20%보다 작으면 광고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 계산을 귀찮더라도 꼭 해야 돼요. 괌으로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주문 수량이랑 샘플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제품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았을 때 뭐 여기가 벗겨질지 아니면 여기 색깔이 뭐 다를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샘플을 먼저 받아보고 대량으로 한 번에 샀다가 실제 품질이 사진이랑 달라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아요. 샘플 2개에서 3개 정도 다른 업체 거 다 받아보고 포장 상태가 어떤지 내가 판매가에 팔아도 되는 괜찮은 품질인지 확인을 하고 쿠팡에 올려서 실제 주문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에 본 발주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건데 세 번째로는 공급사를 여러 개를 컨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업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도 이렇게 목록에 두고 해당 업체도 컨택을 해놓고 A 업체, B 업체, C 업체 3개 이상 확인을 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도 제품 링크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런 식으로 목록화를 해놓으면 되겠죠. 지금 제가 마진 계산한 거에 아까 23위안에 찾은 제품의 배송비나 수입 비용은 우리 아까 320 곱한 거 이걸로 퉁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판매가 정했고 수수료, 쿠팡 수수료 되어 있고 입출고비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게 최종 마진과 마진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진 계산을 했을 때 마진이 제대로 나오는 상품들은 발주를 넣고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하나씩 따라해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쿠팡 로켓크로스 하면 월 1,000만원 이렇게 쉽게 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알려드린 소싱 방법만 그대로 따라하면 월 1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근데 더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진짜 노하우를 배우셔야 됩니다. 저의 진짜 소싱 방법을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7월 1일에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대로만 보고 따라하시면 월 100만원 이상 벌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참석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최고의 부업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생초보분들도 보고 따라만 하면 할 수 있게 전자책이랑 마진 계산기 그리고 상품 소싱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참석해서 받아가세요. 진짜로 내가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간절한 분들만 꼭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번에 저랑 꼭 같이 실행해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커머스 멘토 머니캡틴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